기온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수족냉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도 겨울에는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워져서 좀 고생을 하는 편인데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족냉증, 일단 어떤 증상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수족냉증은 일반적으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속적으로 불편한 정도의 차가운 감각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의 대부분의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이거는 병이 아니고 따라서 한국질병분류체계에서도 따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손과 발의 차가움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흔한 증상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거나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몰두하는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데 네. 이게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는 게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수족냉증은 원인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류마티스 질환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말초신경염, 혈관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환들로 인해 발생하는 수족냉증은 실제로 손과 발이 차가워져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와 손발이 전혀 차갑지 않은데 차갑다고 느끼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 네. 또한 출산과 폐경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긴장, 흡연 등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는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에 의해서 말초 혈관이 좁아지거나 혹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 말초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손발을 차갑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족냉증이 질병이 아닌 하나의 증상이지만 특정 질환 때문에 손과 발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질환 중 하나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이 일단 어떤 질환인가요?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혈관 수축이 과민한 반응으로 나타나 추위에 노출될 경우 혈류가 부족한 상태로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경우 손과 발이 추위에 노출돼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혈류가 부족해지는데요. 증상에 의해 창백하게 변했다가 더 심한 경우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네. 네.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 이제 붉은색을 띄었다가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옵니다. 네. 대부분의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문제 없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위 노출에 대해 예방을 잘하면 합병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의 경우 류마티스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류마티스 질환을 찾아 조절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인한 고생을 할 수 있어서 빠르게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내가 유난히 손발이 차갑다면 레이노 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레이노 증후군과 수족냉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요?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것이 아닌 손가락색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변하거나 통증, 저린 증상, 가려운 증상 같은 색깔이 변하는 외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 이것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의심을 해볼 만해서 이때는 내원을 하셔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손가락 색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들,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레이노 증후군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수족냉증을 있는 경우에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단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찾을 경우 어떤 검사를 주로 진행하나요? 예, 이러한 레이노 증상이나 수족냉증 증상은 여러 질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동반된 경우가 아닌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므로 다른 동반 증상을 고려해서 빈혈 검사, 그리고 당뇨 합병증 검사, 갑상샘 기능 검사,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 그리고 혈관 조형 검사, 레이노 스캔 이런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게 진료 중이신 분 중에서도 레이노 증상을
간과하고 계시다가 예. 실외 활동을 하던 중에 손가락이 괴사해서 무척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현재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예. 이처럼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화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동상과 같은 저온 손상이라고 들었는데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치료는 크게 증상을 완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원인 질환을 교정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증상 완화를 하는 것은 이제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하는 수족냉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혈관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저희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는 네이노 현상과는 다르게 신경통이나 섬유근통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통에 대한 약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단순히 수족냉증이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할 경우 실제로 괴사까지 진행돼서 현재 고생 중인 환자분 사례도 말씀해 주신 만큼 반드시 좀 한번 심각하다, 계속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에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네, 이것은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다른 증상이 어떻게 동반되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짧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손이 굉장히 따갑고 아픈 증상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방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상의 지속도보다는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일단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평소에도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네.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차가울 때 신경만사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악화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반신욕, 그리고 족욕 등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이나 심폐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런 효과로 예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술과 담배에는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하셔야겠습니다. 손발이 꽉 조이는 의류 같은 경우는 혈행을 방해함으로써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신이 긴장된 경우 증상이 심해지므로 전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복식 호흡이나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좋은 운동이랄까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러한 이완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도움이 되게 많이 여러 되기 가지가 때문에 있죠? 네. 그래서 근력 운동보다는 요가나 아니면 아, 필라테스 네. 같은 제가 특별히 어떤 자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네. 운동을 통해서 이완을 하시는 것이 되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신 운동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이나 이런 동작을 통해서 몸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족냉증만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질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손발이 그냥 차갑다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네, 오늘 수족냉증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